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보시는 이제 PPT 파일은 제가 우리 교육 수강생분들에게 이제 메일로도 보내드린 자료인데요. 저희 기관에서 이제 사업보고서 내용을 간단하게 축약한 카드뉴스이고요. 이 카드뉴스 먼저 보면서 대략적인 내용 짚어드린 다음에 이제 사업보고서 매뉴얼 보면서 상세한 내용들을 이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서 지금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 개요 부분 보시면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왜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목적 보시면은 예비사회적 기업 운영 관련해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한 자료 바탕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들이 어떤 사회적 활동이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지 성과 분석 자료의 기초가 되는 그런 사업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1년에 한 번 제출해 주셔야 되는 의무까지는 아니나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작성하셔야 되는 게 좀 강화돼서 그 부분은 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역적 예비사회적 기업하고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우리 많은 기업들이 있으실 텐데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광역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는 거고 이제 부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뭐 산림청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소관부처 장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입니다. 네. 작성 기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5월 2일부터 5월 24일까지 기업에서 작성을 해 주시고 5월 30일까지 최종 제출이 돼야 돼서 5월 24일 이후 3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저희 사람과 세상에서 이제 소관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 넘어가기 전에 사전 검토를 들여서 우리 기업에서 수정 보완 사항이 없도록 작성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래서 기간은 사실 31일까지 제출 기간이라고 통합정보 시스템 메인 화면에 나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24일까지 작성을 해주셔야만 이제 저희 기관에서 이제 일주일 정도 아무래도 기업 수가 예비사회적 기업이 총 450개소 정도 되니까 그 기업들을 저희가 다 검토 드리려면 일주일 정도 기간은 필요하시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24일까지는 네, 작성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제가 메모 남겨놓은 거 있는데 유의사항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사업보고서는 이제 작성하시면은 이제 저장하고 제출 이제 진행 과정이 있는데 이제 우리 보시면은 여기 저희 사람과 대상 검토 및 비대면 실사, 대면 실사 확인증 발급 후에 5월 31일 날 최종 제출 마감 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사업보고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작성하실 때 이제 제출이 아닌 저장 상태까지만 하고 작성을 해주시고 저희 지원기관에게 이제 전화를 하시건 메일을 하셔서 이제 작성 완료했으니 검토 부탁드린다고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검토 이후에 특이사항이 이제 없을 경우에는 이제 대면 비대면 실사 확인증을 발급하면 그때 이제 우리 기업에서 제출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 실사 확인증이 안 붙어 있을 경우에는 검토가 아직 안 됐다는 뜻이니까 검토가 안 됐을 때는 저장까지만 해주시고 제출은 눌러주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부분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출 대상 한번 볼게요. 제출 대상은 보시면은 이제 올해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서는 작년에 대한 실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에 대한 작년 실적을 사업 보고서, 올해 사업 보고서로 진행하는 건데, 그래서 제출 대상도 이제 2021년도 12월 말 기준에 예비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의사항으로는 우리가 2022년도에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받으신 기업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수강생 분들 중에도. 그분들은 이제 올해 지정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대상자가 아니시고 내년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 대상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교육에 참여해 주셨다면은 어차피 내년에도 진행하시니까 오늘 교육은 참고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는 내년에 하시면 된다라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도 있을 수 있어요. 2022년도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출 대상 보면 2021년 12월 말에 예비사회적 기업이신 분들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인증을 받으셨던 인증으로 전환된 기업이시다 하더라도 작년에는 예비사회적 기업, 12월 말에는 예비사회적 기업 이제 자격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인증을 받으셨다 해도 작년에는 예비사회적 기업이셨으니까 이번 사업 보고서에서는 대상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시는데 작성을 왜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이제 우리 미참여 시에는 이제 재정 지원 사업을 받고 계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 미이행 시에는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제한이 되고, 심하면 이제 지원금 지급이 보류되는 점이 있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서를 안 하셔도 되냐라는 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 강화된 부분이 없어서 재정 지원 사업 참여하시는 예비사회적 기업 분들은 이제 사업 보고서를 많이 진행하셨고, 일부 안 한 기업들도 많이 간혹 있으신데, 이번 연도부터 이제 인증 업무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제가 메모 남겨드린 내용 보면은 이제 사업 보고서 미제출 시에는 이제 소관 부처나 이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정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시정 지시가 이제 30일 이내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안 했을 때, 그때도 안 했을 때는 1차로 또 연장이 가능한데, 결국에 사업 보고서를 아예 안 했을 때에는 이렇게 지정 취소 의뢰가 요청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서 부분이 강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 분들은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신 예비사회적 기업 분들도 이번 연도부터는 이제 지정 취소 의뢰가 될 수 있으니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저희 교육 잘 들으시고 사업 보고서 꼭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내용 넘어가면요. 우리 사업 보고서 제출 절차인데요. 일단은 우리 시군별 담당자, 저희 사람과 세상에서 이제 시군별로 담당자를 배정했어요. 그 담당자를 이제 밑에 카드뉴스 보시면 확인이 될 텐데, 일단 담당자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작성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작성 완료되시면 저희 담당자 이메일로 이제 저희 작성 다 했으니 검토 요청 바랍니다라고 이제 메일을 이제 기관명하고 이제 연락처 남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종 확인하고 검토를 이제 메일 온 순서대로 드릴 예정이니까, 작성을 하시고 나서 꼭 이제 메일도 확인 메일도 꼭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스템에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언제 했고 이런 것들을 매번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 이제 사업 보고 작성하시고 확인 메일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 메일 순서대로 검토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이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성이 다 완료돼서 이제 메일까지 보내주셨으면 저희 지원기관 담당자분이 검토를 사업보고서 검토해서 이제 수정 사항 있을 경우 연락드려서 수정까지 하고, 최종적인 수정 보완이 끝나면 이제 비대면 실사, 대면 실사, 이렇게 실사 확인증이라는 양식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작성해서 통합정보 시스템에 올려드려요. 그러면 거기까지 마무리되면 우리 기업에서 제출을 처리하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 시군별 담당자 현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희 담당자분들별로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메일로 우리 교육 들으시는 분들께 카드 뉴스랑 이런 거 다 파일 첨부 드렸어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카드 뉴스의 담당자 현황이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때 이후에 이제 개인적인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지역별로 일부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 담당자 현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메일로 수정된 자료를 다시 한번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담당자 그때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사업보고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여기 담당자 연락처랑 이메일 주소 이렇게 지역별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뒷번호만 바뀌는 거고 메일 주소도 여기 앞자리만 이렇게 바뀌니까요. 확인하셔서 담당자분께 소통도 하시고 확인 서류도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에 제가 한 가지 설명 못 드린 게 있어서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갈게요. 우리 지금 예비사회 적격 사업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비대면 실사, 대면 실사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 지금 과도기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나 올해 초 같은 경우까지는 비대면 실사로 이제 100% 진행했는데 저희 지역별 담당자 조금 재량으로 해서 이제 대면 실사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과 저희가 따로 연락을 해서 이제 대면으로 만나서 사업보고서 제출 현황들을 살펴서 수정 보완 사항들을 대면으로 검토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도 있으니까 비대면이 될 수도 있고 대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검토 방식은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갈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가 제출 서류 안내인데요. 이제 우리가 사업 보고서 작성하시는 시스템에 작성 내용도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구비 서류 첨부에 이제 우리 작성하신 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이렇게 업로드 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제출 서류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어떤 것들 제출하셔야 되냐면 총 지금 5개부터 9개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해당 사항 있는 것들만 이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한부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모든 기업이 필수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우리 기업이 지점을 보유하고 계신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지점 사업자 등록증까지 함께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2021년도 이제 재무제표인데요. 우리 재무제표, 무표준 재무제표 증명 2021년도 나오신 거 있으면 그걸 첨부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표준 재무 증명이 아닌 우리 세무서에 직인이 찍힌 결산 재무제표를 보내주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이제 세무서님의 확인원이 있는 재무제표를 보내주셔야만 이제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021년도 재무제표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022년도 사업계획서. 네, 사업계획서는 이제 2022년도 올해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서인데 이 양식은 이제 자유로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해주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시기 조금 번거롭고 좀 어려우시다 하시면은 우리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 제가 이제 파일 첨부도 드렸고 앞으로 밑에서 설명드릴 매뉴얼인데 그 매뉴얼의 부침 2 사업계획서 양식에 이 샘플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 양식을 활용해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조금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정관 사본인데 여기서 정관은 이제 우리가 2021년도 작년에 정관이 변경된 기업, 그러니까 변경을 하신 기업만 정관을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을 안 하신 기업은 정관은 따로 제출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넘어가서 다섯 번째는 이제 본점 및 지점 현황인데 이것도 이제 지점을 보유하신 기업만 이 현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지점이 따로 없으신 기업은 네, 따로 제출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밑으로 넘어가서 제출 서류 여섯 번째는 이제 유급 근로자 명부인데요. 우리 기업에서 이제 고용하고 계시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이제 일용직 근로자분들이나 이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분 말고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인데 그 근로자를 산정하는 기준은 2021년도 12월 말 기준의 이제 근로자를 이제 유급 근로자 명부에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 유급 근로자 명부도 이제 우리 매뉴얼상의 서식 모음에 유급 근로자 명부 작성하는 표가 있어요. 거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12월 말 기준이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급여대장. 급여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도 12월 급여대장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취약계층 증빙 서류. 취약계층 증빙 서류는 우리 유급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는데 취약계층이 만약에 고령자이신 분이 계시다 하시면 고령자이신 분은 이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유급 근로자 시스템에 업로드 하시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고령자분들은 이제 연생으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 외에 고령자 외의 취약계층들은 이제 장애인이신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이라든가 이제 뭐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뭐 그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든가 건강보험 납입 확인서라든가 이런 등등의 우리 증빙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이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인데요. 우리가 2021년도에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있을 경우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사항은 우리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이 이제 5가지가 총 있죠. 뭐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등등 해서 기타 창의적 신형까지 있는데 이제 이 유형들 중에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나 혼합형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하실 이제 실적이나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 일자리 제공형이나 그 기타 유형들은 이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의무사항이 아닌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있을 경우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9가지를 통합정보 시스템의 사업보고서 탭에 이제 구비서류 첨부 탭에 이렇게 9가지를 이제 우리 기업에 해당되는 것들만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카드 뉴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스템 내에 어떤 것들을 작성하셔야 되고 작성간에 어떤 것들을 유의하셔야 되는지 이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보고서 이제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용 매뉴얼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지역형이나 부처형이나 매뉴얼이 2개를 제가 파일 첨부 드리긴 했는데 이제 2개 다 유형 크게 작성간에 큰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역형 사회적 기업 샘플로 이제 안내를 드리니까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분들은 이제 이거 가지고 설명드린다고 이제 차이점은 없으니까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대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넘어가서 지금 이제 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 개요인데요. 요거는 제가 앞에 카드 뉴스에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지역형하고 부처형의 차이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처형은 이제 소관부처 장관에게 제출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점이 차이가 있다. 절차나 제출 방법은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출 대상도 앞서 설명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부처형, 이제 지역형 중복 지정을 받은 기업들이 이제 작년부터는 안 됐었는데 한 2020년 전부터는 중복 지정 받을 기업들이 있으신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복 지정, 이제 부처형하고 지역형 중복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 기업들은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분류가 돼서 사업보고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제출 기한은 네, 2022년 5월 31일까지 있으시고 네, 제출 절차는 이제 지금 지역형이다 보니까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넘어가서 제출을 하는 건데
부처형은 말씀드렸다시피 소관부처 쪽으로 넘어간다. 우리는 이제 사업보고 작성은 어차피 동일하니까 제출 부분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업보고서 제출은 이제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보고서 통합 정보 시스템 자체가 프로그램이 많은 접속자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이 원활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익스플로러, 기본 익스플로러 말고 우리 엣지나 이제 크롬, 이제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통합 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야 에러가 덜 나고 이제 오류 사항이 적으니까 이 부분을 꼭 염두하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하시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네. 제출 서류도 제가 이제 카드뉴스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이고요. 네. 넘어가서 이제 사업보고서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업 현황 부분부터 먼저 작성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기업 현황은 이제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제 네, 작성한 내용이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서와 다를 경우가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뭐 예비사회적 기업 영위하시다가 이제 소재지가 바뀌시거나 아니면은 대표님이 변동되셨다. 이 경우에는 이제 지정서가 그 전에 지정을 받으셨을 때는 대표자랑 이제 소재지가 옛날 소재지로 되어 있으실 테니까 이 부분을 이제 지정서 재발급을 하셔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역형 같은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자치단체 이제 사회적 경제 담당자분께 이제 우리 소재지나 이제 조직 형태 뭐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지정서를 재발급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부처형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소관부처 해당되는 부처에 이제 담당자에게 신청하셔가지고 이제 자료를 통해서 이제 지정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재발급 필요 없으시고 이제 동일하시다 하시면은 이제 지정서 재발급 없이 그대로 사업보고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 현황이 지금 통합정보 시스템에 나와 있는 이 화면 그대로를 따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주황색이랑 노란색 제가 표시를 드렸는데, 이렇게 주황색, 노란색 표시 없는 부분은 우리 사회적 기업 명만 입력하시면은 자동으로 연동되는 그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따로 작성하실 필요 없고 자동 연동되고요. 그리고 주황색 부분,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 여부, 기업 소유 구조는 만약에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다른 창으로 연동이 되면서 그쪽에서 작성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동으로 연동되니까 주황색 부분은 클릭하시면 다른 창으로 이동해서 작성하시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란색 창을 보시면 지금 노란색 화면, 그러니까 노란색 그 제가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이제 이 부분만 이제 우리 기업에서 기업 현황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조직 형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우리 주식회사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조직 형태에 맞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업종은 보시면 주 업태, 주 종목, 주 사업 이렇게 작성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적 목적은 그래서 제가 연동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별지 1번 서식에 이제 온라인 사업 보고서 상으로는 3페이지가 되네요. 그래서 이 사업 3페이지에 우리 유형별, 일자리 제공형, 뭐 사회 서비스 제공형 등등 우리 기업의 사회적 목적 유형에 맞게 사회적 목적 부분을 한두 줄 정도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누락되는 페이지를 이제 넘어가다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주 업종 코드, 부 업종 코드는 우리 기업에서 작성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이제 대분류 중 기업에 해당되는 산업 유형을 선택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양한 사업, 네, 뭐 교육 사업도 하시고 뭐 제조 쪽도 하시고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이 조금 제일 잘 높은 이런 업종 순으로 대표 업종을 이제 주 업종 코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매출액 상위 업종 기준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업체나 부업체도 이제 사업자 등록증 상에 나와 있는 업체를 써주시면 되고, 다양한 사업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매출액 상위 업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주 종목도 부 종목도 마찬가지로 다 매출액 상위로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정관 변경 여부, 제가 우리 2021년도 작년에 정관 변경 사항이 있으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관 변경 선택 탭으로 이동해서 정관 변경 날짜랑 정관 변경 신고 날짜를 각각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정관 변경 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정관을 우리가 이사회를 거쳐서 변경한 날 기준으로 정관 변경일은 작성해 주시면 되고, 정관 변경 신고일은 그 변경한 날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변경을 하기로 하고, 실제로 이제 주무 이제 관청이나 허가, 주무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관 신고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관 변경을 했는데, 정관 변경을 크게 이제 여기 보시면 9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9가지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관 변경을 체크하시는 정도의 변경 수준으로 보고요. 이 9가지 이외의 사항들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정관 변경 사항이 없음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9가지 우리 참고해서 정관 변경이 있었던 기업들은 9가지 참고해서 이 내용이 들어있으면 정관 변경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 기업 현황 탭, 요것도 이제 제가 앞에 엑셀에서 주황색 표시로 자동 연동이 돼서 다른 페이지에서 작성하시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탭인데요. 그래서 출자 현황을 작성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제 출자나 이제 우리 주식 보유 현황을 작성하시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지분이 있으시죠. 그래서 지분 비율을 이제 2021년도 12월 말 기준에 이제 보유 현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명, 소속, 직위, 지분 비율 이렇게 작성하시게 돼 있고,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 파란 색깔 추가를 누르셔서 계속 추가를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럴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조직 형태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거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일 경우에는 이제 소속이나 성명 직위에 해당 없음이라고 체크를 하시고 지분 비율을 100%라고 기재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 외에 주식회사 다른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분 비율을 각각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이렇게 지분 비율을 해당 없음으로 하시고 지분 비율만 100%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분이나 주식 보유 인원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고 뭐 너무 많으시다 하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성명란에 누구누구 외 몇 명이라고 작성하시고 지분 비율만 100%를 합계로 이렇게 맞춰서 100%가 되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의사결정 참여 내용을 작성하시게 되어 있어요. 의사결정 참여 내용이라면 이제 여기 보시면 사회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있을 경우에 작성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은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구성 요건이 필수 요건이 사실 아닙니다. 인증 기업이 됐을 경우에만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구성 요건을 갖춰서 이사회나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를 실적을 개최해야 된다라는 사항이 있는데, 예비는 이제 필수가 아니시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지키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일부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 중에 이렇게 사회이사나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회이사 근로대표 없으셔도 이제 우리 주식회사나 뭐 협동조합에서 운영위원회나 이사회를 이제 개최하신 실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개체 실적이 있으시면 이제 그 실적을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되고 지금 그래서 이사회 실적, 운영위원회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 하셨던 이제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실적을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사회 개최하시는 거는 이제 분기별 1회 정도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기별 1회면은 1년에 이제 2번은 이제 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제출을 해주실 때 이사회 실적을 2회 정도는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밑에 지금 화면 넘어가면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이사회나 이제 회의 실적을 작성하는 이 엑셀 양식이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사회라고 되어 있는 게 보통 이제 주요 의사결정기구가 이사회일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 이사회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사회 실적을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고 우리가 뭐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기구가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기타의 운영위원회라고 적어 주시고 1년간의 실적을 여기다가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참고 유의하셔야 될 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이 부분 많은 기업분들이 놓치시고 가는 기업분들이 많은데 이제 연간 개최 횟수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3회 하셨다 하면 3회 잘 적어 주시는데 여기 인원수 산정을 이제 총 누적 인원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회 하셨다 하시는데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제 임원분 한 분, 이제 사회 이사 중에 수혜자 한 분이 이렇게 만약에 2분 참여하셨는데 그 2분이 3회 다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대표도 3명이 되고 사회서비스 수혜자도 3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누적 인원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는 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수 각 인원별 누적하여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내 이해관계자의 임원하고 근로자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기업들의 유급 근로자 전원을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우리 근로자 대표로 사내 이사로 이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등기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은 필수 요건이 아니니까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체크를 안 해주시면 되고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 중에도 근로자 대표로 사내이사 선임되어 있으신 분 계시면은 그 부분을 여기 근로자에 쓰시는 거예요.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임원은 이제 사내이사 대표고 이제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들에 의해서 이제 근로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말하는 게 근로자 대표고 우리 사회이사도 여기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보시면 수혜자는 우리 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기관의 수혜자인데 그 수혜자 중에 사회이사로 선임하신 분이 있다면 여기 수혜자 쪽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인사인 사회이사를 말하는 거고요. 기타는 그 밖의 사회이사들 말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 이제 작성하실 사항은 사회적 목적 재투자 부분을 작성하시게 되어 있고요. 이 밑에가 이제 그 시스템에 보시면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어서 내용이나 금액을 작성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 목적 재투자 우리 정관에도 명시를 하셔서 아마 아실 텐데요. 이 사회적 목적 재투자는 우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했을 때 그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하신다라고 우리 기업 정관에 다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배분 가능한 이윤이 뭐냐라고 하시면 이제 배분 가능한 이윤은 이제 손익계산서 우리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보시면 당기 순이익에서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법정 적립금을 빼면 그게 바로 우리가 배분 가능한 이윤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그 배분 가능한 이윤이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엔 그 이윤에서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적 재투자는 이렇게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지역사회 기부, 이제 시설 투자 등등이 이제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업이 단기 순이익이 나오시는 기업도 있으셨을 테고, 작년에 우리가 단기 순손실, 즉 이제 마이너스가 나셨다 하시면은 우리가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 하실 금액이 없으니까 여기에 따로 작성 안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셨는데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한 금액이 작년에 없으시다 하시면은 이 사항은 이제 뭐 이제 사업 보고서 검토할 때 조금 이제 다음부터 사회적 목적 재투자 하시라라고 이제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작성 금액은 1,000원 단위가 아니고 원 단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미처분 이익 잉여금, 여기는 이제 우리 단기 순이익이 나오시는 기업 같은 경우에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나와요. 그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항목이 딱 있거든요. 그 항목에 대한 금액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일자리 창출부터 지역사회 재투자까지가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밑에 넘어가면 일자리 창출, 우리가 추가 인력, 그러니까 2021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내용이니까 비교를 하려면 2020년도 근로자 대비해서 2021년도에 우리가 근로자가 만약에 증가하신 기업이 있으시다 하시면 이 일자리 창출도 우리가 이제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으로 볼 수 있어서요. 그 분들에 대한 이제 급여, 1년치 급여를 여기 일자리 창출 몇 명이라고 하시고 금액 작성을 해주시면 이것도 사회적 목적 재투자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염두하셔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에도 사회 서비스 제공하신 내역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를 위해서 설비 재투자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네, 근로자 처우 개선 비용은 이제 우리 급여를 인상하신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근로 요건 개선을 위해서 뭐 상여금, 뭐 성과금 이런 지급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다만 여기 이제 대표나 임원, 직계 좀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제외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진짜 우리 유급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신 사항들을 하신 사항들에 대한 비용을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자 처우 개선 부분에. 네, 지역사회 재투자 부분은 우리 기부나 지역사회 환원한 금액, 예를 들어 손익계산서나 이제 재무지표 보시면 기부금 우리 하신 내역들이 있으시면 그 금액을 작성해 주시고 그 기부한 내용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죠. 네. 미처분 이익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 네, 지역사회 재투자 부분에서 조금 강조드릴 사항은 이제 우리가 종교단체, 특정 종교단체에 기부하거나 선교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기부 활동으로 보지 않아서 제외가 되는 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번 지원 내역인데요. 지원 내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통합정보 시스템상에 이렇게 작성하시는 란이 있는데 정부 지원하고 민간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정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황색 표시한 네 가지 사업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재정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전문 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근데 사회보험료는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분들은 받으실 수 없거든요. 인증사회적 기업만 사회보험료 신청 가능하니까 어찌 됐건 이 네 가지가 재정 지원 사업이고, 우리 사회보험료는 아마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은 영원이시겠죠. 이렇게 돼서 나머지 밑에는 이제 정책 자금, 기타 소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밑에 상세 내용 보면서 이 엑셀을 이 서식을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정부 지원부터 볼게요. 정부 지원은 우리가 일자리 창출부터 사회보험료가 재정지원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2021년도 1년 동안 재정지원 사업 받으신 기업이 있다고 하면
그 1년 동안 받으신 금액을 작성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금액만 기재라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이런 재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따로 안 작성해 주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네, 내용은 안 작성해 주셔도 되고 금액만 받으신 금액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받으셨는지 금액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정부 지원 중에 이제 정책 자금이 있는데, 정책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모태 펀드나 보증기금, 이렇게 뭐 나라에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 받으신 게 있으시다 하면 이런 정책 자금의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타 부분인데, 이 재정 지원 사업과 정책 부분이 아닌 우리 뭐 최근에 뭐 일자리 안정 자금이나 뭐 고용 촉진 장려금 등등의 뭐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의 지원금 등등의 이제 기타 정부 지원 받으신 금액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금액들을 여기 기타 부분에 적어 주시는데, 이 기타 부분은 당연히 내용까지 작성을 해 주셔야 저희가 어떤 지원금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기타 부분에 여기 내용을, 이제 어떤 지원금을 받으셨는지 내용을 써주시고, 그 내용에 대한 금액을 써주시면 돼요. 그 금액이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금액이랑 맞아야 되거든요. 재무제표에 근데 우리가 산입되어 있는 사항들이 조금 다양하실 거예요. 이런 정부 지원인데, 이제 예를 들어 손익계산서 영업의 수익에 자비익 부분에 이제 넣으신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따로 상계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지원금으로 이제 금액을 작성해 주신 기업들도 있고. 근데 이제 뭐 담당자분들도 재무제표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만약에 이 지원금을 확인할 경우에는 이 금액이 얼마인지 사전에 알고 계셔야 이 금액들을 작성할 수 있고, 저희 검토자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이제 자비이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 정도 이제 발생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금 나간 게 있으시다 하시면 이 5천만 원 중에 뭐 얼마는 어떤 지원금을 받으셨는지, 얼마는 어떤 지원금을 받으셨는지, 이런 사항들을 아셔야 되고, 이 사항이 재무제표상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사전에 알고 계셔야 우리가 이제 검토할 때 이 작성되는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민간 지원 부분인데요. 이제 기업 후원, 모기관 지원, 일반 기부, 민간 금융 지원에 해당되는 금액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는 건데, 기업 후원은 우리 민간 기업부로부터 받은 후원 금액이고, 그래서 후원 기업명이랑 금액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모기관 지원도 이제 마찬가지로 네, 다른 기관에 지원 받으신 이제 모 법인으로부터 지원 받으신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기부는 이제 기부 받으신 금액, 후원 받으신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기타 영업의 수익, 이제 민간 부분에도 기타 부분이 조금 또 까다로우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타 부분에는 이제 민간 지원 기타 부분에는 영업의 수익 내에 있는 이제 재무제표상의 영업의 수익 내에 이자 수익하고 자비익을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랑 자비익 금액을 합친 금액을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정 지원 사업이나 정부 지원 받은 내역이 우리 자비익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자비익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물어봐서 이 자비익 부분에 정부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 지원으로 따로 빼서 작성을 해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비익 부분에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자비익이 있는지, 금액이 크다고 하면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비익에 정부 지원이 있으면 정부 지원 쪽으로 일부 금액은 작성을 해야 되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이제 재정 성과 작성하시는 건데요. 재정 성과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 2021년도 재무제표 보시고 그 금액을 그대로 작성해 주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손익계산서랑 원가 명세서 기준으로 작성을 한다라고 돼 있고, 이제 이거 작성하실 때 보시면은 제가 당기순이익이나 금액이 정확히 입력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잖아요.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이익, 당기순이익. 이 부분은 우리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매출액이랑 매출 원가 이런 거 작성하시다 보면 매출 총이익은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이런 영업이익, 이 노란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작성을 해서 노란 부분, 자동 계산된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우리 당기순이익이랑 재무제표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이랑 금액이 안 맞아 버리면 그건 우리가 오류가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 우리 기업에서 잘못 작성하신 게 있으시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서 금액이 딱 맞도록, 딱 떨어지도록 작성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거 이제 또 매출액 부분인데 매출액은 우리 전체 매출액이 재무제표에 나와 있을 텐데 거기서 공공시장, 민간시장 부분을 나눠지게 돼 있어요. 공공시장, 민간시장 우리 자세하게 금액이 나눠지신 기업들도 있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6대 4 정도 된다. 이런 뭐 기업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정도 이제 정확한 수치가 있으시면 정확한 수치로 적어주시면 되고 대략적인 공공이나 민간 비율을 매출을 적어주시면 합계가 여기 매출액에 뜨게 될 거예요. 이것도 계산이 되니까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네, 오류 없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출액부터 노무비까지 경비까지 작성하시게 되는데 상세 내용을 또 설명드릴게요. 밑에서. 매출액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시장하고 민간시장 매출로 나누어서 입력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출 원가 부분인데 요거는 손익계산서상 매출 원가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서 어려운 부분 없고요. 상품 매출 원가도 손익계산서 보고 그대로 그 금액 그대로 작성하시고요.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인건비예요. 이 인건비 부분은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있는 금액인데 인건비라고 딱 항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어떤 것들을 인건비로 산입하냐가 중요한데요. 보시면 이제 임직원급여, 재수당, 상여금, 일용임금 등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비용만 인건비로 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에 보면 뭐 급여도 있고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충당금 뭐 이런 사회보험료 이런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금액들은 여기다가 더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외한 이제 임직원 급여, 우리 직원 급여, 상여금 이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만 인건비로 따로 더해 주셔야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항목 중에 이런 복리후생비나 이런 금액들은 빠집니다. 이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재료비 경비 이거는 이제 제조 원가 명세서나 공사 원가 명세서가 나오는 사업장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외 기업들은 이 제조 원가 명세서랑 공사 원가 명세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원재료비랑 경비가 없을 거예요. 노무비도 마찬가지로 제조 원가랑 공사 원가 명세서가 나오는 우리 기업만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 지금 좀 주신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녹화용 영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고용 부분 넘어갈게요. 고용 부분은 우리가 이제 유급근로자, 이제 고용보험 가입된 유급근로자를 작성하시는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 대표자는 유급근로자에서 당연히 제외가 되죠. 또 유의사항으로는 대표자님, 배우자 분 혹은 이제 대표자님, 배우자님의 이제 직계 존비속분은 이제 근로자로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업보고서 작성 기준 역시 이제 2021년도 12월 말 기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말 기준에 근로자를 정확하게 선정하시기 어렵다 하시면은 이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라고 우리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들어가면은 뽑으실 수 있는 서류인데요. 이 서류에서 조회 기간을 동일하게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두 개다가 그러니까 시작하고 끝 기간을 12월 말로 조회해서
뽑아주시면 나오는 근로자 명수가 있을 거예요. 그 근로자 기준에 대한 명부를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근로자를 작성하실 수 있는 시스템상에 나와 있는 표를 여기다가 갖다 붙인 건데요. 그래서 이 근로자 명부를 작성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스템상의 근로 인원들을 그대로 이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엑셀 파일로 따로 업로드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뭐 기업의 근로자가 한 10명 이상, 한 2, 30명 근로자가 있으시다 하시면은 엑셀 샘플 파일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샘플 파일로 받으셔서 하시는 게 조금 편하시고, 근로자분들이 조금 많이 없으시다, 5명 정도 뭐 10명 내외시다 하시면은 직접 시스템상에 추가로 추가 이렇게 등록 수기로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으로 보여져서, 네, 이렇게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유급 근로자 명부 엑셀 파일 올리는 법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직접 입력하는 법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유급 근로자 명부를 엑셀 파일 올리는 법은 여기 유급 근로자 명부 탭이 나올 텐데, 거기서 샘플 파일 다운로드라는 거를 클릭하시면은 우리 이런 식으로 엑셀 양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양식에 맞춰서 인원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유의사항 같이 이렇게 여기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는 하이픈 없이 입력해라. 남자는 이런 코드 번호로 입력해라.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작성을 쭉 해주신 다음에 그 샘플 파일을 여기다가 업로드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연동돼서 그 인원들이 자동으로 뜰 거예요. 네.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우리 기업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오류 날 사항들이 조금 있으니까 근로자분들이 작은 기업 같은 경우, 별로 없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기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수기로 작성하는 법은 이제 여기 보시면 유급 근로자 명부 직접 입력하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유급 근로자 명부 등록 리스트에서 추가하시면은 이제 추가된 인원이나 근로자 성함이나 이런 거 작성하시는 거를 그냥 타이핑해서 치시면 이제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네. 이 유급 근로자 작성하실 때 특이사항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조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 이제 여기 급여 이제 근로자분들 입사일이나 급여를 여기 작성하시게 되어 있는데, 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도 12월 급여 대장 참고해서 이제 새 전금액을 작성하셔야 돼요. 이제 새 전금액을 꼭 작성해 주시고, 뭐 연말이라서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셨다 하더라도 상여금 포함한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유의사항으로는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임시휴직 하거나 이런 휴가자가 그 기간 그 12월 달에 휴가를 많이 받아서 급여가 현저히 조금 적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우리 근로계약서상에 통상 급여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육아 뭐 휴직이나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휴가가 많았던 그런 인원들은 그냥 통상 급여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크게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 부분인데요. 사회 서비스 제공 부분은 이제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을 작성하는 이제 페이지인데요. 우리 여기 빨간색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은 반드시 이 실적이 필요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일자리 제공형 그 외에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 창의 혁신형은 사회 서비스 실적이 제가 이제 없어도 되는 기업이어서 있는 경우에는 작성을 해주시고, 없어도 우리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이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제공형하고 혼합형 기업만 조금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 전체 수혜자 중에 이제 취약계층 비율을 따져가지고 그런 실적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성하는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 제공 유형이 교육 쪽 서비스인지 보건 쪽 서비스인지 선택을 하시고 거기 우리 사회 서비스를 제공했던 취약계층 유형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제공했던 수혜자분들이 어떤 취약계층인지 확인하시고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 여기다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인원수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고용 부분 제가 노란 표시해 놓은 이유는 이제 조금 착각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근로자분들을 그냥 고용 부분에 적어주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용은 고용 관련한 직접 간접적인 서비스를 진행하신 기업에 해당되는 고용 내용입니다. 넘어가서 네, 사회 서비스 제공 내역은 이제 현금이나 현물 기부는 뭐 사회 서비스로 보지 않고 이제 그거는 이제 지역사회 공헌이나 기부 쪽으로 봐서 사회 서비스는 현금 현물 기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은 이제 동일인에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하신 경우에는 이제 그걸 누적 인원으로 적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예시 보면 한 명에게 12개월 동안 했으면 인원수로 12명, 이제 1년 동안 12명을 했다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누적치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8번 지역사회 공헌인데요. 지역사회 공헌은 우리 유형 중에 지역사회 공헌형 기업만 작성을 하시는 거니까 다른 기업분들은 작성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 지역사회 공헌형 유형 기업들만 이 부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공헌 페이지로 별도로 입력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나올 텐데 그럼 별도 페이지 들어가서 입력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별도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작성하시고 공원 내용들을 이렇게 예시와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이 부분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서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창의력 신형인데 요것도 이제 기타 창의력 신형 유형만 작성하시는 이제 란이에요. 그래서 기타 창의력 신형은 이제 6페이지로 연동이 돼서 6페이지에 작성하시는 겁니다. 기타 창의력 신형도 예시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연계 현황인데요. 연계 현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에서 작년 1년 동안 이제 단순한 거래가 아닌 이제 밀접한 관계, MOU도 맺고 MOU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품 구매나 거래 내역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연계 현황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 금액이나 내용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작성 내용이 연계 현황이 없으시다 하시면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니까요. 기업이 있을 경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여기 보시면 사업보고서 탭, 기업 현황 탭, 유급근로자 명부 탭 이거를 제가 순서대로 지금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까지 작성이 완료되면 옆에 구비서류 첨부 탭을 들어가셔서 이렇게 첨부 서류들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데 첨부 서류 업로드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9가지 제출 서류 있잖아요. 그 9가지 서류 중에 우리가 해당됐던 서류들을 여기 파일 첨부를 통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업로드까지 다 해주시면은 이제 제가 뭐 강조를 계속 했지만 이제 업로드까지 해주시고 제출 버튼을 누르시지 마시고 저장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저장까지 해주신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확인 메일로 이제 담당자에게 사업 보고서 완료됐다라고 메일 보내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저장 상태까지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제출을 이제 지원을 해서 실사화 기준까지 업로드가 되면 그때 우리 기업에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 잘 안 들리신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께서 잘 들리셔서 지금 혹시 뭐 음소거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비대면 대면 실사 이렇게 실사 확인증까지 업로드를 받으셔야 제출까지 진행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원클릭 구비서류 간소화 기능을 연동이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중복 서류들은 따로 파일 첨부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내용인데 이건 아마 시스템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원클릭 서류라고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연동되는 서류들은 이제 추가로 중복이니까 여기에 따로 이제 업로드를 안 하셔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실사 확인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서 제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명 및 제출인데 서명 및 제출은 이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시겠죠. 우리 기업 전자 서명해서 서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할 서류는 이제 부침해가지고 뭐 우리 사업계획서 양식 샘플이 어떤 건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사업계획서 양식은 이제 여기 샘플이 있고요. 제가 한글 파일로 그 서식 모음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이 사업계획서 양식 샘플은 한글 파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업에서 이제 샘플 파일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한글로 좀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예시로 해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서식 보시면 유급근로자 명부 양식이 있죠. 이 양식에 우리 작년도 12월 말 기준 그 유급근로자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 명부 같은 경우에는 서식 모음에 한글 파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메일 드린 내용에 이 서식 모음 활용하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본점, 지점 현황을 이 양식에 맞춰서 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사업 보고서는 요 정도 교육이 됐고 그 사업 보고서 이후에 우리 자율 경영 공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자율 경영 공시도 간단하게 안내 드리고 질의응답 받도록 할게요. 자율 경영 공시는 우리가 사업 보고서 진행 이후에 이제 그 내용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이제 일부 이제 추가 작성된 사항들만 추가를 해서 경영 공시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 경영 공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율적으로 기업에서 경영 공시를 해서 이제 기업의 사회적 재무적 성과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요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 공시까지 하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원 사업의 그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점이 부여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 공시는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들 대상으로 제출 이후에 경영 공시가 가능해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 제출을 이제 검토자분이랑 하시다가 경영 공시를 희망하시는 기업일 경우에는 저희 경영 공시도 이제 해주세요. 이제 지원 부탁드려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사업 보고서 담당자가 경영 공시 담당자랑 동일하니까요. 사업 보고서 하시고 이후에 경영 공시까지 하실 기업이 있으시면 경영 공시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경영 공시는 그래서 지금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보고서 작성한 기업만 참여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영 공시는 그래서 지금 여기 경영 공시 항목인데요. 지금 사업보고서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우리가 사업보고서 하시면서 다 작성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노란 부분만 추가로 작성만 하고 파일만 업로드 해주시면 경영 공시가 완료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보고서에서 자동으로 연동이 돼요. 경영 공시 탭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불러와지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 없으니까 뭐
우리 재정지원 사업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가점을 조금 받고 싶으시거나 네, 경영공시를 희망하시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 활용해서 경영공시까지 해주시는 걸 또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공시는 이렇게 통합정보 시스템의 사업보고서 경영공시 탭에 경영공시 선택해서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이 시스템대로 하시면 경영공시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작성 시점도 경영공시 역시 2021년 12월 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경영공시는 사업보고서 제출된 상태에서 경영공시로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네, 참여 혜택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사업 일자리 창출 재심사 지원할 때 가점이 부여된다 라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진흥원 내부에 우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 그 지원 사업에 신청할 경우 일부 지원 사업에서 경영공시 기업 대상으로 이제 가점이 부여되는 사항이 있으니까요.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에 경영공시 희망 기업들은 그 지역 담당자분께 사업보고서 검토 이후에 경영공시도 지원받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조금 네, 사업보고서랑 경영공시 관련해서 간단하게 예,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 지금 이 교육은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에 유튜브 저희 사람과상 유튜브 채널에 녹화 영상으로 이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요. 한번 들으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돌려보시면서 확인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 지역 담당자 제가 카드뉴스 다시 제 송부드릴 카드뉴스 보시고 지역 담당자분께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세부 내용들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